자, NBA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내일 총 4가지 경기 있고요. 4가지 경기 빠르게 한번 분석하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샬럿과 인디애나 경기 먼저 살펴볼 건데, 홈팀 샬럿이 내일 백투백 경기입니다. 오늘 이 토론토와의 경기가 있었고요. 예상대로 초접정 경기가 나왔었고, 사실 경기 끝나기 1초 전까지는 1점 몇 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초 전까지는 샬럿이 2점 리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1초 남기고 작탄 불고 토론토의 그 누구였죠? 퀴클리의 3점. 퀴클리의 빅3가 나오면서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샬럿이. 근데 이제 샬롯이 최근에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슈터들의 슛감이 괜찮아요. 뭐 라멜로 볼이라든지 특히나 쿠노펠이 되게 좋고요. 밀러라든지 브리지스 같은 전체적인 슛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실제로 이번 시즌 샬롯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40.84개의 3점 시도와 37.06%, 시도 전체 5위, 성공률 전체 6위를 기록 중인 팀인데 최근에는 훨씬 더 높은 3점에 대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가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연패죠? 13연패 구간. 사실 인디애나가 최근 이번 시즌 한정으로 했을 때 3점 수비가 괜찮았었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체적인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실점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 실점률을 공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구간. 그러다 보니까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인디애나도 최근에 외곽이 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인디애나는 팀 자체가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 야투 기대값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야투 기대값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서린이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뭐 최근에 이제 실책도 좀 많아지고 있고 제공권 확보에서도 좀 약점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대보다 더 적은 포지션이 좀 강요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종합해 보면은 샬롯이 조금 더 높은 야투율,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템포 자체는 약간 다운 템포, 지공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롯 승의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샬롯이 오늘 뭐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도 꽤나 잘 해줬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시카고랑 마이애미 보겠습니다. 시카고, 마이애미. 자, 홈팀 시카고가 좀 연패가 길어집니다. 3연패. 시카고가 사실 이번 시즌 좀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공격에 있거든요. 팀 구성 자체가 공격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사실 뭐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7.11득점, 리그 전체 14위 수준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4.4로 리그 전체 18위. 최근 5경기에서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109.6득점까지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외곽에서의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공률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카고가 잘 나갔을 때는 이 기디의 상승 곡선, 기디의 상승 곡선과 시카고라는 팀의 상승 곡선이 약간 맞물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디가 빠져나갔고 화이트가 부상으로 지금 컨디션이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다 보니까 팀 야투율,
팀 득점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백코트에서의 밸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시카고가 지금 포스트로 볼이 투입이 안 되고 있고요. 미드레인지 아니면 외곽에서의 이런 시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팀인데 마이애미의 컨택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시카고의 야투 반등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마이애미. 자,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윙 자원들이 속속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있고요. 헤로도 복귀했습니다. 헤로가 복귀했고 지난 미네소타전이었죠. 11경기 결장 이후에 복귀했는데 29분 뛰면서 17득 3어시 야투 46.7%. 뭐 복귀 전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마이애미의 주요 전술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약간 기동력을 활용한 템포 푸시,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 레벨, 오프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 주면서 공간 창출. 그래서 어쨌든 부상자들의 복귀와 그 다음에 이제 팀 야투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겹쳐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시카고 데뷔했을 때 마이애미가 훨씬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애미 승 아니면 6.5 마헨 그 다음에 이제 242.5라는 높은 기준점이 잡히는 상황인데 뭐 시카고의 지공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득점 기대값 감안해 줬을 때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네소타 클립을 볼게요. 자, 미네소타 클리블랜드 보겠습니다. 자, 얘네도 최근에 양 팀 다 흐름이 괜찮은 팀들이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4승 1패. 뭐 클리블도 4승 1패. 최근 5경기. 홈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이애미를 만났었고요. 그때 당시에 에드워즈가 29득점, 그 다음에 뭐 맥다니엘스, 랜들, 나지 리드, 고베어, 디비첸조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가져가면서 총 6명이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가져갔었죠.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는 긍정적인 이슈가 뭐냐면은 뭐 맥다니엘스라든지 나지 리드라든지 스팟업 자원들의 이런 야투가 다시 터지기 시작하면서 외곽에 대한 지표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미첼이라든지 뭐 메릴이라든지 핵심 슈터들이 다 복귀했어요. 슈터들이 다 복귀했고 다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상승하는 구간, 팀 야투가 다시 올라가 주고 있는 구간. 미네소타가 사실 고베어라는 확실한 이제 세로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 빅맨이 있다 보니까 내일 클리블랜드의 전술은 아마도 모블리 활용한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위치 상황에서의 갈란드, 미첼, 뭐 메릴, 론조 볼 이런 친구들 가드 자원들이 좀 많이 활용하면서 조금 이제 뭐 림 어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기동력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다만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이제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미네소타의 화력에 클리블랜드 역시도 화력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실책률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또 증가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빠른 템포의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면서 조금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미네소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미네소타가 승리 정도는 챙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1.5 기준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미네소타 승 다득점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유타 댈러스 보겠습니다. 유타 댈러스. 자, 홈팀 유타가 오늘 오클라호마와 경기가 있었고요.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연장에 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오클한테 어차피 질 거 뭐 키온테 조지라든지 마카넨을 조금 출전 시간 관리해 주면서 내일 댈러스를 잡아주는 선택을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키온테 조지가 오늘 출전 시간이 42분 53초, 마카넨이 오늘 43분 46초.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다만 유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19번의 경기에서 8승 11패 나쁘지 않았고 평균 득점이 126.3득점을 가져가면서 홈에서는 평균 득점이 리그 전체 1위 팀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 수비 능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뺏는 수비보다는 약간 컨택 위주로 수비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유타의 순수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유타가 내일 댈러스 만나서도 120득점 이상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타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주기에는 에너지 레벨이 모자라겠지만 화력적인 측면과 이제 박스아웃에 조금 힘을 주면서 컨택 능력이 좀 떨어지는 대신 에너지를 조금 덜 쓰는 대신 화력과 리바운드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좀 접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문제가 뭐냐면 팀 야투가 순수 안 터지고 있거든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떨어지는 득점 지원, 떨어지는 야투율, 그리고 사실 직전에 댈러스가 세크라멘토를 만났을 때도 수비가 약한 팀을 만났을 때도 100득점에 그치는 모습, 정말 똥줄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세크라멘토를 만났을 때도.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유타가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박스아웃만 좀 신경을 써준다라고 했을 때 댈러스의 슛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접점 또는 유타가 역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유타의 수비 능력과는 별개로 순수 댈러스의 야투가 안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타의 7.5 플랫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분석 멘트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3가지 경기, NBA 4가지 경기 전부 다 살펴봤고 일단 오늘 저의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아니면 제가 이제 휴방할 때도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다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먼저 마무리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